여러분들은 지금 타고 계신 자동차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에 신차를 또다시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다시 사고 싶은 수입차 1위에 오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를 구매하게 되면 이후 크게 세 부류로 나뉘게 되죠.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또다시 같은 브랜드의 차를 구매하게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 너무 속을 썩이거나 만족스럽지 않아서 금방 차를 판매해버리거나 다시는 해당 브랜드 차를 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두 번째죠. 그럼 세 번째는요,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무난하게 타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사실 세 번째가 대다수 소비자들의 보편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근 한경 수입차 서비스 지수 평가에서 수입차 운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수입차 브랜드별 재구매 의향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결과가 꽤 재밌습니다. 우선 10명 중 7명 꼴인 68.8%는 차량 교체 시 현재 이용하는 브랜드를 다시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네요. 역시 수입차 차주들의 만족도가 높은 걸까요? 70%나 같은 브랜드 재구매 의사를 밝힌 걸 보면 수입차 제조사들은 충성 고객 잡기에 더욱 열심히여야겠습니다. 그중 눈에 띈 제조사는 오늘의 주인공인 볼보입니다. 볼보를 타는 차주들은 무려 98%, 사실상 거의 전원이 재구매 의향을 보였다는 거죠. 볼보는 한 번 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이라도 존재하는 걸까요? 한국 아빠들이 볼보를 재구매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재구매율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통 수입차를 타시는 많은 차주분들은 한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면 그 차만 계속 타는 경향이 짙습니다. 벤츠를 타는 분들은 BMW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 필요 없고 차는 그냥 벤츠야 이러는 분들도 많거든요. 반면 BMW만 타시는 분들은 또 주야장천 BMW만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입차 브랜드들은 국산차보다 조금 더 브랜드 이미지가 견고하고 또 확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성향에 따라 한 제조사에 정착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제조사 입장에선 이런 충성 고객들을 잘 잡아야 합니다. 벤츠를 10대나 구매한 소비자를 BMW에 빼앗기게 된다면 제조사는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제조사들은 기존 고객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사 차량 보유 시 재구매 할인을 해준다든지 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재구매율은 그렇고요. 그러면 왜 볼보의 재구매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일까요? 방금 제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볼보가 바로 한국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철학을 제대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볼보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안전이겠죠? 안전은 볼보의 철학입니다. 항상 볼보가 내세우는 것이 안전은 옵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국내 판매하는 모든 모델에 첨단 안전 패키지인 인텔리세이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철학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볼보 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차량 설명 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하이라이트의 첫 번째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 기술일 정도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네요. 이러한 안전 마케팅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먹혀들었다는 거죠. 한국 아빠들이 패밀리카를 구매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 중 꽤나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이거든요. 볼보의 안전성은 이미 여러 번 입증됐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서 발생한 박지윤 최동석 아나운서 부부의 볼보 XC90이 트럭과 충돌하고도 탑승객들이 멀쩡해서 본의 아니게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도 존재하죠. 이렇게 큰 트럭과 정면 충돌을 해도 운전자는 멀쩡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볼보는 거의 탱크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볼보 재구매율이 높은 것은 실제로 볼보를 타는 차주들이 이러한 안전 철학에 상당히 만족한다는 것이겠죠. 거기에 다른 수입차 제조사들과는 다르게 일관적인 가격 정책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 프로모션이 크게 바뀌는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볼보는 어디서 사도 같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로 들여오는 부족한 물량 문제만 해결된다면 더 많은 판매량을 기록할 브랜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그러면 다시는 사고 싶지 않은 차 1위는 뭘까요? 라고 되물은 네티즌이 있어 주목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조사가 떠오르시나요? 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실제 댓글을 보시죠. 다 아는 정답인데 호객님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다들 잘 아시는 그 제조사가 언급되었네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일까요? 사실 신차 판매량만 놓고 보면 이런 여론들이 영향이 있기는 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차를 구매하게 되면 크게 나뉘는 세 부류, 그중 두 번째인 차가 너무 속을 썩이거나 만족스럽지 않아서 금방 차를 판매해버리거나 다시는 해당 브랜드 차를 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것 때문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내수시장에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잖아요. 수출 판매량은 줄었는데 내수는 경기 불황에도 오히려 판매량이 올랐습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신차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결함 및 품질 문제들 역시 역대급을 기록한 게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결함이나 품질 문제에는 당연히 소비자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고요. 결국 차를 사주는 소비자들은 많지만 이들이 구매한 자동차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좋지 못하다면 추후 소비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재구매하게 될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전하지 못한 차, 문제가 많은 차를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은 없거든요. 지금이야 현대기아차에 대안이 없다고 하지만
요즘 저렴한 수입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국산차와 가격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지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현대차가 소 잃고 외양간고 치는 모습만은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소비자 중 한 명으로서 충성 고객들을 잡을 수 있는 내실 있는 브랜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